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6일 여기도 펀드베이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반등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는데 데드캣 바운스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죠. 근데 데드캣 바운스는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기술력 반등이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조금씩 형성하는데 생각보다는 반등이 좀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뭐 오늘 정도 밀리고 $100 근처에서 이게 철컥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위에서 걸리는 걸 보니까 역시 강한 종목인 것 같다. 뭐 결국 이제 엔비디아는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막 위에는 뭐 140에서 $150, 바닥은 한 $120 정도에서 박스권 트레이딩도 단타로 좋아하시는 분들 안전하니까 해볼 만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진짜 중요해졌네요. 어제는 제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마이크론이 실적이 괜찮고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또 SK 하이닉스 실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이러한 것들도 전체적으로 시장을 다시 과거처럼 V자 반등으로 이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기술적 반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좋은 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서 시장을 너무 단기적으로 이제 좀 어두운 면이 강하게 비쳤는데 오늘은 살짝 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뭘로 돌 거냐, 어느 방향으로 돌 거냐, 정말 머리가 아프죠. 네, 머리가 아파서 뒤에서 그런 부분들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나름대로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네, 먹고 터지고 지금 온갖 잡주들이 시장에서 돌고 돌아서 어제는 이제 코스닥 1등에서 30등까지 제가 아는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 번도 이름만 알고 사보지 않는 종목이 대다수일 정도로 잡주들이 시장을 돌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시장이 또 깔때기처럼 항상 시장은 깔때기처럼 돌고 돌다가 그 중에서 또 몇 종목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나오겠죠. 네,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데 마지막 여름 지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 같다. 여름 지나고부터는 좀 조심하자. 3분기 이후부터는 그러나 한두 달까지 7월까지는 좀 먹고 충분히 먹을만하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쭉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들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오늘은 살짝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추이를 보면 다우는 0.76, 나스닥은 플러스 1.26이 나왔습니다. S&P 500은 플러스 0.39, 나스닥이 17,717, 네, 나스닥이 튀어 올라왔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5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핵심은 엔비디아가 선두권을 서고 제가 사랑했던 ARM도 반등을 해준 하루였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 엔비디아의 기술적 반등이었다. 미국 뉴욕 주식은 전날과 정반대로 움직이면서 마감을 했다. 즉 이날은 인공지능 반도체주들이 반등하는 대신 다우의 블루칩 우량주들이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이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종목은 엔비디아가 제가 봤을 때는 5%였는데 6%까지 급등을 한 거죠. 그다음 애플,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알파벳, ARM, 코인베이스 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AMD도 살짝 제가 처음 봤을 때 하락을 했는데 종가는 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국채는 이날 소폭 상승했는데 거의 움직이지는 않고 거의 보합에서 끝났다. 이게 제가 볼 때가 이제 3시 정도 봤는데 5시에 다시 보니까 보합 정도 움직였다. 뉴스에 따르면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전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마감한 대신 다우 지수는 전날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은 정반대의 장세가 펼쳐지는 하루다. 오늘은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급락을 거듭했던 엔비디아 주가가 6% 이상, 5%가 6% 이상 오르면서 $125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급락세를 탔던 AI 반도체 주식들은 이날 대부분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기록에 나타난 패턴을 보면 최근 목격한 반도체 매도세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은 증시가 힘든 시기다. 계절적으로 항상 1월에서 5월까지 쭉 치고 올라오다가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이제 반기 실적을 앞두고 이들 주가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구매가 가능하다.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
다만 센티멘트를 조금 조절하면 된다.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까지는 올라가지만 그 다음부터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주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 모기업인 트럼프 미디어는 워런트 행사를 통해서 6,94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는 7%가량 뛰었습니다. 이 양반은 참 사업가요.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장사치죠. 저는 장사치라고 부르는데 태양광 인버터 제조업체 솔라엣지 테크놀리스는 3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16%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급락 종목 중에 하나였죠. 이날 시카고 연방 연은이 발표한 지수에 따르면 미국의 전미 활동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플러스 0.18로 상승을 했다. 전월 달에는 마이너스 0.23이었다 그러는데 이걸 0.26으로 조정을 했는데 5월 달은 0.18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전미 활동 지수라는 것은 뭐냐? 생산과 소득, 고용과 실업, 소비와 주택, 그리고 판매 이 네 가지 부분의 85개 경제 지표를 가중 평균해서 산출하는 지수가 바로 전미활동 지수인데 0보다 높으면 경기가 평균 성장세를 웃돈다는 의미이고 0보다 낮으면 장기 평균 성장세를 밑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 연준 이사들이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인 미셸 보우만 이사, 연준 이사가 대표적으로 매파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금리를 내리기에 적절한 수준에 와 있지 않다. 인플레이션 개선이 멈추거나 향방이 바뀔 경우 금리를 높일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급락을 거듭하는 엔비디아 주가는 전일 대비 6% 이상 올랐죠. 엔비디아의 급락세를 타서 AI 주식도 이날 대부분 반등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곧 있으면 이제 개인 PC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죠. PC 지수, 개인 소비 지출인데 이 지수가 뭐냐? 일정 기간 미국의 개인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합친 금액. 누가? 개인. 그러니까 가계와 민간 비영리단체, 기업이 아니죠. 법인이 아니죠. 법인이 아닌 일반이 두 가지 종류가 포함되죠. 일반 가계와 민간 비영리단체들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합친 금액을 지수화한 게 개인 소비 지출이다. 쉽게 말하면 한 나라에 있는 모든 개인들이 쓴 돈의 합계를 의미를 합니다. 경기 후행지수 중에 하나죠. 이러한 개인 소비 지출을 통해 특정 기간에 국민이 지출을 늘렸는지 줄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추후 어떤 소비 항목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향후 경기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수가 개인 소비 지출이죠. 굉장히 중요한 지수가 곧 발표가 됩니다. 이 개인 소비 지출을 이제 지수화한 게 이 PC 물가 지수인데 YY로 지난달에 2.7%를 기록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2.5까지 빠질 것이다라가 이제 이번 달에 우리 시장의 기대치인데 과연 2.5를 터치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에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로 YY로 지난달에는 2.8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2.6 정도, 2.6 정도로 빠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0.2씩 다 하락할 수 있는. 만약 이렇게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나온다면 하락 트렌드가 나타난다면 시장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0.4, 전월비 소폭 하락을 했죠. 살짝 깎입니다. 미국 4월 주택가격지수도 전년비 7.1%나 올랐죠. 예상을 상회했다. 주택가격지수는 또 상승을 하는 여전히 주택 쪽에서 이 호황이 줄지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 보험원에서 이야기했죠. 미국 국방부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면전에 대해서 긴장감 고조를 우려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겉으로는 글로벌 세계 사람들에게 우려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이 상황. 굉장히 이중적인 플레이다. 미국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은 EU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화상회의 웹기업 팔기에 대해서 반독점 위반을 잠정 결론을 냈다. 일단 때릴 수 있는 확실한 것부터 애플을 죽이는 거죠.
우크라이나 EU 가입 협상을 개시를 했습니다. 정식 회원국까지 약 최소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죽이 되든 밥이 됐든 여기는 빨리 종전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휴전 협상을. 대체 뭐 하는 건지 두 리더자들 정말 큰 문제입니다. 벌써 70만 명 가까이가 죽었다는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6인이 트럼프 재선 시 인플레이가 제재화될 것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 양반은 돈 막 푸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까? 네, 막 찍어서 푸는 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3%대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더리움 ETF가 최종 승인이 나을 것이다. 긍정적 효과 때문에 올라온 거죠. 네, 원래 민주당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트럼프가 치고 나가면서 30, 40대 젊은, 20, 30대 젊은 표가 트럼프 쪽으로 가면서 선거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뭔가 따라잡기 위해서 막 협상을 하면서 풀어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참 과연 그게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경제지표도 한번 봅시다. 달러 지수는 0.15% 상승해서 105.277. 달러가 여전히 강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는 내부적인 강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강세 요인이다라고 어제 아침 방송에 이야기를 했죠. 유럽이 우파가 갈 확률, 그럼 정치적 불안성, 그 다음에 일본 엔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로 돌아서는 거, 이 두 가지가 달러를 강세로 밀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WTI는 1.05% 하락해서 80.77달러. 네, 살짝 그래도 80달러 위에서 놀고 있네요.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2년짜리는 4.734. 네,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바에서 10년짜리는 4.240. 네, 마이너스 0.9bp, 0.9bp, 1bp도 빠지지 않았죠. 금리는 거의 이제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은 0.45% 상승을 해서 209달러 강한 모습. 근데 이제 애플 신상품이 이제 9월 정도 나오는데 지금부터 사서 또 신상품 나오면 그때 파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버티브 홀딩스는 2.15% 상승해서 91달러를 다시 90달러를 벗어나고 있네요. 퍼스트 솔라는 마이너스 1.74. 그렇게 에너지 문제 이야기할 때 오르더만 이제 다시 부러지는 모습. 여기에 이제 트럼프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면 한 번 더 부러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드네요. ARM 어제 박살났다가 오늘 다시 올라오는 모습, 160달러를 나름 회복을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6.76%, 126달러를 회복했습니다. AMD는 0.03% 상승, 160달러를 살짝 터치를 했네요. 테슬라는 2.61%, 187.35달러. 자,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그래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테슬라가 지금 감원을 아주 심하게 하죠. 두 번째, 테슬라가 지금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시장에서는 46만 대 정도가 팔릴 것이다라고 봤는데 인도량이 45만 대 이하, 심지어는 41만 대까지로 내려갈 거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가격이 반영돼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새로운 미래 먹거리 테슬라의 주가에 반영돼서 그 포텐셜이 숨어있지만 발휘하지 못한 부분으로 테슬라가 전향을 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테슬라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조합니다. 테슬라는 바닥은 다 쳤다. 그래서 로보택시하고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조금만 민다면 충분히 300달러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테슬라는 중장기적으로 엔비디아를 팔았다면 테슬라를 사는 것도 맞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빠져나온 돈이 다시 테슬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라인딜리가 드디어 900달러를 넘었네요. 네, 900달러. 이제 우리 카페 친구 중에서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이때부터 6개월, 1년 전부터 했죠. 꾸준히 추천해서 벌써 100배가 나는 게 일라인딜리인데 꾸준히 올라오는데 멋진 종목, 정말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52% 상승해서 141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일라인딜리 해봤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는 2.35% 상승, 171달러. 비트코인도 어제 엄청 빠졌는데 오늘은 4.74% 상승해서 69,988달러. 네, 6만 달러를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는 뭐 다양한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수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를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게 수출. 왜 제가 어제 오늘은 수출이냐면 어제 이제 환율과 연계돼서 수출을 봐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죠. 환율이 약세로서 우리가 원화가 약세가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에는 유리하죠. 네, 이런 면에서 수출을 한번 보고 이 수출이 결국 기업 실적과 연관이 있고 그렇게 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출을 한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오늘 수출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에서 22일 수출을 발표했는데 YY로 8.5% 증가하면 5월달 1.4% 대비 상승폭은 일단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업일수가 늘어나면서 조업일수과 일평균 수출은 둔화했다. 17.7에서 8.5%, 최근 12개월 평균 4.2%와 6개월 평균 10.1 사이에 놓였다.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은 그렇게 좋은 거 전체 절대량은 좋았지만 이제 조업일수가 늘어나는데 이걸 일평균으로 나누면은 가장 좋을 때와 가장 나쁠 때 중간 정도이다. 10.1% 상승과 4.2% 중간인 8.5다. 그렇게 나쁘지도 않는데 또 그렇게 또 서프라이즈한 건 또 아니다. 글로벌 제조업 PMI가 5개월 연속 50선을 상회하면서 수출 확장 국면을 지지하는 중이나 IT 의존적 수출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그 모멘텀이 다소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를 할 수도 있다. 경기 반등에도 수출 주도 품목이 지난해 자동차에서 올해는 반도체로 국한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좀 불안한 면이 있다는 거죠. 종목별로는 반도체 50.2% 상승, 컴퓨터 주변기가 22.9%, 무성통신 10.1% 등 IT 수출 호조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AI와 HBM 호황에 따라서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고 가격 상승이 IT 수출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는 가운데 최근 대만 전력 공급 철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 또한 가격 상방 요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를 돌파하면서 의존도가 더욱 심해졌죠. 네. 6월 전체 수출에서 IT 및 BIT 부분의 양극화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올라가는 것은 늘 항상 그 다음에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요. 얘가 무너지면 한국 수출이 또 무너지면서 시장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 좀 고루고루 잘해야 되는데 너무 IT에 쏠려 있다는 거죠. 6월 18일 발표한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라 있는데 EBSI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것도 하락을 했다. 전분기 100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111.6에서 3분기는 108 정도지만 눈높이가 낮아질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 같은 것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꺾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반도체 선박주도의 업황 전망 개선과 석유업계 중동긴장 우려에 대해 따른 전망 악화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입 규제, 통상 마찰 항목의 경우 서방 및 중국 간 무역 마찰 심화 등으로 급락을 하였는데 특히 반도체, 자동차, 차부품 등으로 공급망 급변 부분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미래에 관련된 이제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미래의 여러 지수들이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 수출은 IT 산업 확장과 보험 무역 강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너무 IT에 몰입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선거로 가고 트럼프가 이기고 뭐 여러 상황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요인을 아닐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최고 고점은 지나서 꺾여가는데 바로 꺾일 것이냐, 부드럽게 꺾일 것이냐, 이 사이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제 어제 이게 코스닥의 상승 20개 종목인데 여러분 이 중에서 좀 사고 있었던 종목 있습니까? 한중 NCS 어제 상장된 뭐 라이프 시멘틱스, 세명전기,
SOS랩, 워트, 나노팀, 앞타바이오, 이나정그, 스킨앤스킨, 레뷰 코퍼레이션, 우수 AMS, 소니드, HLB는 아바텍, 이 정도는 우리가 아는 인텍, 인터플렉스. 여러분, 이 종목에서 우리가 정말 사고 있는 종목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전부 지금 이제 잡주들이 순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어려운 장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것은 맞추기가 정말 힘든 장이라는 거죠. 네. 엔비디아 반등이 매우 반가운 아침이다. 그러나 이미 스크래치가 난 엔비디아는 과거처럼 무작정 우상향을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망이 돼서 추격 매수는 비춥니다. 오히려 엔비디아를 좀 팔아서 테슬라로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초등학생도 다 아는 엔비디아는 새로움이라는 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네. 주식시장에서 새로움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수치도 서프라이즈에 민감하기보다 이제 쇼크에 더 민감하게 종목이 변해가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리더 주식의 숙명과 같은 거죠. 네. 테슬라가 그렇게 올라가다 쓰러지듯이, 그전에는 애플이 올라가다 쓰러지듯이 다 그런 거죠. 시장은 이제 대왕노래, 방산, 바이오 일부주, 일부 자동차 관련주들이 그동안 올랐던 K 화장품과 K 푸드자재를 대신하면서 순환매로 돌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하루 예측하기 힘든 시장 상황에서 리더가 없다는 게 가장 투자하기 힘든 양세죠.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마지막 리더는 이번 장에 삼성전자가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HBM은 죽을 수지만 레거시 반도체 분야에서 실적이 나름 뒷받침되고 있어서 HBM만 한방 뭔가 확실한 뭔가 틀어준다면 충분히 3,000포인트 달성은 가능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AMD에서 일단 우리 거 써라, 거기서 불량이 나면 돈을 다 물어주겠다까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이야기 옛날에 이야기했죠. 잘 안 팔리는데, 그러나 모든 악재가 다 쏟아졌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긍정적 반등 신호가 조금만 나와도 동사는 팍팍 치고 올라갈 가능성, 따라서 하이닉스를 좀 팔아서 삼성전자로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를 팔아서 테슬라로 가는 전략처럼. 최근에 이제 원화 약세는 저는 나름대로 나쁘게 보지 않은데, 자동차, 반도체, 조선, K푸드, K화장품도 수출주에 나름 희망을 줄 것이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로 보여서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제가 단기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말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과거처럼 V자 상승은 없겠으나 정고점을 다시 트라이하는 수준의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사서 한 20% 정도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있으면 먹고 나오는 전략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종목군을 다 쫓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천수답의 벅벌벌 수준의 장세를 버티고 있는 방법은 섹터나 종목을 압축하는 것보다도 대표 종목 위주로 깔아놓고 기다리는 전략을 일단 추천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 LIG 넥슨,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화장품 하나, K푸드 하나, HBM 소부장 하나, 대양거래 대표 종목 하나,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것도 이렇게 깔아놓고 순환매로 돌아오면 팔고, 또 그걸 가지고 현금 챙겨서 다른 쪽으로 또 깔고, 이러한 전략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제가 전략기구를 옛날에 올라왔을 때 재롱전기 하나만 사라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K 화장품도 뭔 하나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실리콘트 사라, 이런 전략이 오히려 맞을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압축하지 말고 대표 종목으로 깔아놓고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이제는 27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 새벽에 우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핵심인데, 그 이후는 실적 잔세로 급속히 넘어갈 것 같고,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K푸드와 K화장품이 한 번 더 올라올 것 같아서 기존의 것들은 다 버리자.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K푸드와 K화장품 중에서 뭐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종목들을 다시 찾아서 한번 깔아놓는 전략, 이 분야를 제가 좀 연구를 해서 저희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께서는 좀 카페에 오셔서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PC 물가지수가 금요일 날인가 우리나라 시간은 토요일 날 아침에 나오기 때문에 PC 물가지수는 월요일 날 시장 경기에 영향이 됐다. 중요한 것은 27일 새벽에 나타나는 우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첫 TV 토론,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죠. 아마존이 하는 K-뷰티 컨퍼런스 27일 날 이게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부터는 화장품을 좀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걸 좀 꼭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카페 문의가 참 많으신데 이 주소를 복사해서 치시고 들어오면 저희가 밑에 보면 신청하기 있으면 누르면은 제가 예스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좀 들어오십시오.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좀 필요하시면 제가 1대1로 상담 잘 해드립니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놓으니까 방금 말한 화장품에서 실적적인 것들, 푸드에서 실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잘 골라서 저희 카페는 무슨 종목을 막 사고 이런 리딩이 아닙니다. 섹터 분석해주고 종목 분석해주고 여러분의 고민 분석해주고 집단 이성으로 서로 같이 나누는 그러한 깨끗한 카페니까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료입니다. 유료니까 잘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종목만 콕콕 집어서 상승하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 지나면 또 주말 들어가죠. 힘을 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